자, 그럼 이제 기본 정보 업데이트하기라고 해서 원래 세금 신고를 하려면 관련 그 납세자의 정보를 미리미리 CRA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처음 신고하시는 분은 이제 처음에 잘 신고하시면 되고, 기존에 신고하셨던 분들 중에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뭐 신번호가 바뀌었다든지 뭐 혼인 관계가 뭐 변동이 있다든지 뭐 결혼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뭐 그런 사항들을 다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보통 이제 신번호는 처음에 이제 뭐 스타디 퍼밋이나 뭐 워크 퍼밋을 받고 오시면은 이제 그 신번호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9번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가 있어요. 9번으로 시작하는 9자리 번호를 받으실 거예요. 다 9로 시작하시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1, 2년 지나서 영주권을 받게 되시면은 이제 다른 번호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번호가 이제 바뀌면은 바뀐 번호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 번호 변경은 뭐 자동으로 CRA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뭐 CRA에다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이제 세금 신고할 때는 변경된 신번호로 하셔라.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지터로 오셨다가 뭐 신번호가 아직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번호가 없으면 세금 신고는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신번호가 나오면 그때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신고했던 주소지라든지 또는 혼인 관계가 변경이 되면 그런 사항들을 CRA에다 미리 알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챙겨가지고 CRA에다가 이런 서식, 주소지 변경은 RC325, 혼인관계는 RC65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기재해가지고 CRA에다 편지를 보내시는 게 좋고요. 주소지 변경 같은 경우는 혹시 그 마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CRA 본인 계정을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거기서 직접 변경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CRA로부터 환급을 받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이제 뭐 텍스 베네핏 같은 거죠. 이럴 때 이제 그 은행 계좌를 등록을 해 놓으면은 그 해당 일자가 되면 바로바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편합니다. 은행 계좌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집으로 이제 그 환급 수표라든지 베네핏 금액에 대한 수표가 올 텐데, 그 수표가 오면은 뭐 우체국 실수를 해서 분실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제때 우체통에서 찾아가지 않고 그러면 또 제때 그 입금을 못하고 또 뭐 이사 가면은 또 분실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반드시 그 CRA에 개인 그 본인이나 배우자분 모두 다 CRA에다가 은행 계좌를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여기 그 다이렉트 디파짓 인롤먼트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글에다 찾아보면 다 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폼을 기재해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또 처리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은행에 따라서는. 그래서 반드시 CRA에다가 본인의 은행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놔라. 그래야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금액을 바로바로 자기 통장으로 받는데, 수표는 그 수표를 또 자기가 또 수령을 해야 되고 또 은행 가서 또 입금해야 되고 이게 번거로우니까 반드시 CRA에 요거를 저기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2023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요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세금 신고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안 하고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에 이민 오신 분들은 2024년 4월까지 이제 세금 신고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3월이나 4월에 세금 신고하면은 그 소득금액 확인서라고 하는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약칭으로 NOA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게 돼요. 그러면 세금 신고를 이제 잘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세금 신고가 이제 됐다라는 확인서인데 그걸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이제 캐나다
그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 CRA 마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기가 로그인을 해서 해당 계정을 들어가 보면 본인의 그 세금 신고 내역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그다음에 본인이 받을 뭐 베니핏, 뭐 그런 금액들,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사업소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뭐 리뷰가 걸리면 뭐 서류를 내라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서류를 제출을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뭐 2-3년 전에 과거에 이제 뭐 벌써 이제 한 뭐 4년 됐나요? 4년 전에 그 코비드-19로 인해서 코로나가 왔을 때 이제 정부에서 뭐 매달 2,000불씩 이제 그 지원금을 줬어요. 실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보조금 신청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CRA 마이 어카운트에서 바로 하면은 이제 금방 받으실 수가 있어서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분들은 본인의 그 CRA 마이 어카운트를 로그인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반드시 만드실 걸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CRA 그 마이 어카운트에다가 그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그것을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등록이라는 게 이제 이메일 주소를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어떤 중요한 서류가 발행이 됐거나 CRA로부터 어떤 이제 문서가 발행이 되면은 이메일로 와요. 안내 메일이.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안내가 오면은 자기가 이제 CRA 그 마이 어카운트에 이제 로그인해서 이제 그 메일이 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메일로 그 사항은 뭔지는 안 나와요. 그냥 노티피케이션이니까 뭐가 발행됐다라고만 이제 통지가 와요.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본인이 이제 로그인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CRA 마이 어카운트 요것도 세금 신고가 일단 돼야 돼요. 세금 신고가 한 번 된 다음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하신 분은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세금 신고를 해야지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 만들 때 전년도 소득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금 신고를 안 했으니 뭐 전년도 소득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받아야지만 요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소득금액 뭐 평가 확인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받으시면 반드시 요거 은행 계좌 등록하시고 요 마이 어카운트 이걸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 마이 어카운트 얘기할 때 맨날 이제 온라인 뱅킹 얘기하는데, 여러분 온라인 뱅킹 은행 계좌에서 은행에서 이제 거래 이제 이렇게 이제 계좌를 오픈한 다음에 온라인 뱅킹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온라인 뱅킹 로그인 해가지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잔고가 얼마 있는지, 또 어디에 트랜스퍼 뭐 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다음에 뭐 내가 저기 뭐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 또 돈도 이제 디파짓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또 신용카드 쓰면은 또 내가 돈 거기서 결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신용카드 명세 같은 것도 미리 봐서 또 결제할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기의 그 은행 계좌라든지 신용카드 계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자기가 확인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CRA도 내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CRA 내 그 세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용카드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니 신용카드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 그 베니핏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 혹시 내가 납부할 세금인데 내가 아직 뭐 결제 안 한 게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본인께서 또 불이익을 당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은 제 강의가 다 끝나면, 제 이 준비된 이 자료가 다 끝나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하면은 이게 끊겨가지고 지난번에 해보니까 자꾸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사항은 채팅에다 올려놓으세요. 채팅창에다. 그러면 제가 이거 끝나고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한번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질문 사항 있으면 채팅창에다 쭉 올려놓으세요.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세금 신고 기본 양식입니다. 이걸 T1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T라고 하면은
T 무슨 양식, T 무슨 양식이래요. 이게 바로 텍스란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T1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소득세 신고. 그래서 그 개인소득세 신고 이름이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이에요. 그래서 이 리턴이 뭐 돈을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 신고를 리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컴 텍스 앤 베니핏 리턴. 근데 여기 베니핏이란 말도 들어가 있잖아요. 세금이란 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베니핏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되면 베니핏을 안 줘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신고서 양식 자체에 그 개인의 그 납세자 정보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고, 그다음 혹시 이제 본인이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 요즘은 뭐 그 텍스 신고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심플 텍스라든지 터보 텍스라든지 뭐 유파일이라든지 뭐 여러 개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하시는 분들 반드시 요 그 처음에 보면 개인정보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민 오신 분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뭐냐면은 그 캐나다의 레지던트가 됐다면, 요 말이 중요한데, 당신이 그 캐나다의 거주자가 됐다면은 언제 그 입국했느냐, 엔트리 데이트를 써라. 이거 2023년 오신 분들은 반드시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이걸 기재를 안 하면은 엉뚱한 이제 베니핏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엉뚱하게 세금 신고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게 중간에 오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왔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 비거주자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거주자인 그런 이제 파트 이어 레지던트라고 하죠. 그래서 반반씩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거주자인 기간이 있고 거주자인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요 날짜를 기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기재하면은 엉뚱한 베네핏이 나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그런 거는 이제 급여 소득자 중에 저소득자에게 주는 베네핏인데, 그게 캐나다에 12개월 내내 거주한 사람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오신 분들은 사실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여길 기재를 안 하면 그거 베네핏을 그냥 갑자기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CRA가 그 언제 오신지를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밝혀지면 그 돈 다 이제 내놓으라고 또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은 받을 때는 좋아가지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또 낼 때는 또 그게 부담이 돼요, 괜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금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마이 어카운트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받아서 만들 수가 있고, 패스워드가 아이디를 이제 만드시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앞에 하나니까 뭐 본인 거 하나, 그다음에 배우자분 계시면 또 배우자 거 하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본인 거하고 배우자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각각 하나씩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좋은 게, 요걸 이제 이거 까먹었으면 그 금융거래할 수 있는 그 아이디 패스워드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RBC 은행에 온라인 뱅킹을 하고 있으면 RBC에 들어갈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CRA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요즘 이제 파트너십 사인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파트너십 프로그램인가, 그래서 그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패스워드 아이디로도 CRA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